시황 역시 분석을 하면서 체크를 해 나가시죠. 한양증권 전소영 연구원,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소영 연구원께서 지금은 오히려 자신이 없으면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얘기가 오늘 마음에 와닿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오늘까지도 반등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 반등이 좀 상당히 미미했다라는 이런 점에서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형성은 계속 나타납니다. 금값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럴 줄 알았으면 전소연구원의 3달 전, 한 넉 달 전 얘기를 좀 더 유의 깊게 들을까 후회가 됩니다. 그때 금에 좀 더 가격 상승을 예측해 주셨거든요. 예, 앞으로 지금 현재 가격이 물론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단기적으로 조금 거품이 좀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임에는 틀림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세계 경기 침체 연일 금값 최고치 경신에 금은방을 돌며 금을 훔치는 절도범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절도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금 쪼가리도 잘 간수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시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이순복 주임님 오늘 시황 점검을 해볼까요? 네. 조금 전에 이혜림 앵커님이 금쪼가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요. 금리하신 분들은 아마 금리를 뽑아서 팔아서 좀 생활비로 쓰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북동부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죠. 네. 이게 특히 미국 사람들이 지금 움찔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9.11 테러가 지금 10주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번 이 테러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또 이렇게 무언가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지 않은가 그런 걱정도 해봤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는 이런 테러의 의심을 받게 한 이 지진보다는 오히려 이 QE3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를 좀 이끈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 QE3의 기대감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5개월 일의 최저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QE3의 기대감으로 올려놨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눈을 떠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오늘은 과연 무엇을 이슈로 올렸을까 그랬는데 역시 QE3의 기대감이고요. 지금 떠오르지 않는 이야기가 있죠. 유로존의 위기가 오늘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어제 감히 시나리오를 좀 써보겠습니다. 외인은 매수가 들어올 것 같고요. 차화정 주도주 이야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대로 시행이 되는데요. 제가 어제 반등 말씀을 드리면서 무언가 좀 찝찝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하게 느낌에 글쎄 뭔가 딱 꼬집을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 외인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장이 좋지는 않았고요. 네. 지금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다시 이제 내일의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데요. 항상 우리가 오늘은 과연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오늘은 과연 증권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나중에 대응하지 마시고요. 먼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나리오를 쭉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 8월 25일 내일의 시나리오는요.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가 사실 마이너스가 보이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 26일까지 이 무언가 QE3에 대한 기대감을 끌고 미국 증시는 의도적으로 상승을 좀 시킬 것 같고요.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IT가 죽고 차화정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일부의 전문가분들은 그거 보십시오. 차화정 사야 됩니다라는 이슈로 개인 투자분들이 좀 차화정을 담을까봐 약간 염려가 되는데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한편에서 제가 오늘 그 아침에 또 장이 좀 반등하다 보니까 각 증권사의 보고서가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가장 궁금한 게 9월달지가 어떻게 좀 나올지 굉장히 좀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또 뭐 더블 DB라든가 이런 거 없다. 변동성은 구간은 확대될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은 취해갈 거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는데요. 의외로 좀 이렇게 리스크를 좀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바로 그런 부분은 오늘같이 외국인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이 이렇게 빠졌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난주와는 또 다른 이상한 좀 분위기가 쎄한 반등이 보였는데요. 일단 26일까지는 우리나라 금요일 증시까지는 뭔가 QE3에 대한 기대감으로 글로벌 증시를 이끌 분위기라는 거는 가지고 가시되
때 그 안에서 수급 체크, 외인이 돌아왔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고요.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로존의 위기가 다시 불거지게 되면 지금 또 이런 분위기가 다시 한번 꺾일 수 있다는 거 한번 유념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어제 시나리오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예. 지금 반등 나타낸다고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이미 어제 점쳐주셨잖아요. 외국인들 매수였지만 거의 매수라고 얘기하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매수 수준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주택 지표도 안 나왔고 네. 또 미국에서 최근에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도 2009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지금 경기 둔화는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뉴욕 증시가 간밤에 3-4%가 급등했다. 아니 그 정도로 지금 이 QE3에 대한 기대감 그 정도로 이렇게 기대 가져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대감, 그 시황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뉴욕 증시 마감 시황에 QE3 기대감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네.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투자자들의 상태를 살펴보면은 오히려 QE3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오히려 또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골드만삭스 운용의 짐 오닐 투자전략 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QE3 관련해서 크게 기대를 하면 안 된다. 네. 분명 어떤 정책이든 나오겠지만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남기기까지 하면서 QE3에 대해서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뜻을 비쳤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하고 반락을 하는 이유는 그저 불확실성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이런 포인트지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걸로 충족된다라고 보기는 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국내 증권사 시황들을 살펴보시면 QE3는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뭐 예를 들면은 지준 금리를 인하한다라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뭐 단기 공제와 장기 국채를 이제 바꾸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무 어떠한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에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아까 이순복 님 말씀하셨듯이 리스크를 좀 가지고 좀 대응하는 이런 전략들을 세우시는 것이 오히려 심리적으로나 그리고 대응하기도 훨씬 편할 거라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만족할 만한 금융 정책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두세 가지 시나리오가 점쳐지는데요. 3차 양적 완화, 여러분들이 QE3 기대하고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주식과 채권, 원자재 가격이 동반 상승해서 원자재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우려할 만합니다. 그렇죠? QE3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좀, 부작용이 사실 그 문제는 이겁니다.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과도해지면은 주식시장에는 결국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밖에 네. 없는 이런 모습이고 만약에 이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는다라면 추가 양적완화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건 역시 시장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적인 영향이냐 중장기적인 영향이냐라고 네. 어떻게 봐도 사실 제가 그 계속해서 약세장에 진입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1차 때 그리고 2차 때는 한 1년 정도의 효과가 지속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3차는 이런 학습 효과로 인해서 1년도 채 되지 않을 정도의 만약에 유동성이 공급된다 하더라도요. 그 정도로 시간이 굉장히 짧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증시가 좀 반등한다라면 상승 기조로 다시 돌아선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런 시기로 좀 삼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두 번째 시나리오로 초과 지급 준비율 인하, 이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을 무리 없이 늘릴 수 있다. 3차 양적 완화에 버금가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꼭 QE3에만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좀 시각을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신용등급 강등됐다라고 하는데 그 충격이 생각만큼 뭐 크진 않았다고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죠. 오히려 좀 재정 적자와 관련해서 지금 뭐 미국도 재정 적자 관련해서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고 유럽도 지금 그런 재정 적자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만큼은 자국민이 갖고 있는 국채 보유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한 GDP 대비 200% 정도 됩니다만은 안전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에 계속해서 일본 엔화도 안전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죠. 하지만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아침에 그 뉴스가 딱 뜨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은 것이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리스크 요인을 확인했을 때 가장 문제점으로 삼을 만한 것은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상당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신용등급을 조정할 이유가 생긴다면은 그것을 꼬투리로 잡을 것은 가계부채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전문가 전화 연결 더 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으로 가볼 텐데요. 박영식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거의 잠깐 점심 먹고 오면 주가가 변동이 또 돼 있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또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없는 하루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예, 상당히 시장이 까다롭게 그냥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까다롭다는 거는 지금은 상당히 그 어떤 전문가들조차도 시장 대응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장세로 전개가 되는데 어제 모처럼 만의 반등이 좀 나와가지고 이제 좀 반등의 강도가 좀 세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심리도 가졌었지만은 오늘 그 차익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어제 그 반등 분위기를 오늘 완전히 반전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아마 이제 금요일 날 아시겠지만은 잭슨홀에서 이제 버냉키 의장의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 혹은 여기에 따르는 어떤 불확실한 심리가 지금 작용돼 있다 보니까 지금 반등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정책이 어떻게 발표가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서로 맞부딪히면서 단기적으로 장중에 굉장히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수급적으로 본다라면은 오늘 사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크게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온 상황은 아닌 거로 보이는데 오늘 국가 지방 쪽에 한 3,500억 정도의 매도 물량들 또 일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물량이 나왔던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오늘 프로그램이 한 6천억 정도 출회가 되면서 상당 부분 어제의 반등 그리고 오전장에 좀 강한 반등 시도했던 그 가격들을 다 내리누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 주체들 자체가 시장 방향성 자체를 지금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자 지금 문제는 일단 금요일 날 어떤 그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 사실 아직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의미 있는 거는 시장의 이런 불안정한 심리를 얼만큼 안정을 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를 하든 아니면 지급 준비율 인하를 통해서 간접적인 부양책을 실시를 하든 아니면 장기 채권을 전환을 시키든 지금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원하고 또 필요라는 거는 바로 이런 정책 당국들의 어떤 확실한 정책 결정과 또 이 투자자들의 불안정한 이런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의미 있는 내용들을 좀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당분간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이 1,700포인트가 크게 훼손만 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기술적 반등에 지금 현재 들어선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외국인들 특히 유럽계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급속히 빠져나가면서 여기에 따른 어떤 매물 공백들이 좀 있었고 이제 더 이상 악성 물량이 나오지만 않는다라면은 일부 종목군들의 과매도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시도가 될 텐데 문제는 이 반등의 힘이 강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일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보면서 그동안에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 소위 말하는 손해보고 있는 물려있는 종목군들의 좀 현금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좀 포착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마 당분간 9월 중순에 선물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이런 방향성을 모색하는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보수적인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차분하게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지만은 지수가 1,850포인트만 좀 올라오더라도 아마 대기성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출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크게 오르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 큰 기대보다는 당분간 조금 보수적인 투자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좀 더 관망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오늘 오전부터 그래도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왜 어떤 관점에서 선택하셨어요? 저희가 도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업종별 현황입니다. 주도주의 부활을 기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순복 주임님, 네. 이 차화정이 어제 오늘 반짝 오름세를 나타냈다고 혹시 추격 매수 따라가시는 분들 있으실까봐 좀 걱정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제 우리 코너 김선한 대리의 코너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을 추천을 하면서 낙폭과대는 탄력도 더 빠르다라는 관점하에 단기 매매 정도의 추천을 해주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의 매매 접근은 어떤가요? 이 낙폭과대가 훨씬 더 많이 반등한다 그런 관점은 이거는 이제 뭐 제 의견입니다. 그분의 의견에 뭐 반대한다라는 것보다는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증권에 이쪽 일을 한 10년을 넘게 보니까 뭐 9.11도 겪고 뭐 IMF도 겪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요. 그때마다 상황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9.11 테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기간에 낙폭이 굉장히 컸지만 테러 이후에 뭔가 빨리 회복되는 모습 속에서 그때 가장 먼저 올라왔던 종목들이 그때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빠졌지만 굉장히 발빠르게 빨리 회복이 됐고 오히려 네. 추가 상승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11 테러와 지금 이 글로벌의 이 경기 둔화에 대한 비교를 좀 해보자 그러면 그때 같은 그림은 좀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모르겠어요. 그분 의견대로 아예 낙폭,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정도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과감하게 매수를 해서 이 차화정의 반등이 와서 짧게 먹고 매도할 네. 수 있을지언정 지금 제가 이제 아까도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만약에 저는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좀 빠졌지만 또다시 반등은 또다시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일인지 모레든지. 네. 그렇게 되면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차화정이 가지 않느냐, IT 안 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추천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가격에서 차화정을 추천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낙폭과대의 메리트도 이미 저는 타이밍을 좀 놓쳤다고 네. 보기 때문에요. 그런 관점으로는 조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소영 구원께도 여쭤봐야 되겠네요. 차화정의 부활인데 저는 사실 그런 기사들 보면서 역시 차화정 이런 자극적인 제목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그런 제목들을 이제 기자들이 쓸 법도 한 게 차화정들의 반등의 폭이 다른 반등의 폭보다 좀 상대적으로 많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목들을 쓰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도주라는 그런 조건을 붙일 때 주로 이제 펀더멘털과 수급이 함께 나타날 때 이제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수급에 의해서 차화정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 일단은 이제 현대차가 무파업에 성공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슈적으로 좀 부각이 되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무상주로 이제 장내 매입하겠다라는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수급적으로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만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주의 이제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8월달 이후에 우리가 아직 실물 경제 지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좀 안고 가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한EU FTA에 대한 수혜주로서 사실 자동차가 상당히 부각이 됐었는데 유럽의 상황들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어제 그저께 발표되었던 유로존 PMI가 50 기준선을 하회하면서 경기 둔화 국면으로 진입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FTA 수혜주라던가 이제 뭐 미국에서 자동차가 잘 팔린다던가 이런 것들의 과거를 보다는 8월달 이후에 경제 지표를 확인하면서 조금씩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박영식 팀장님, 지난주와는 업종별 흐름이 다른 것이 이 차화정은 하락세였고 내수주가 참 크게 방어를 해줬거든요. 예. 근데 지금 며칠 사이에 역전됐어요. 예. 그러면은 그런 중심을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을까요? 예, 결국은 그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항상 이 방어주와 주도 업종의 그 힘겨루기가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어느 특정 종목들이나 어떤 그 주가 흐름들이 강세 나오는 종목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시장의 관심은요, 하락 시에 이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이 방어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낙폭 과대 종목들이 반등 시에 주도 업종들이 소위 말하는 차화정 업종들이 빠르게 반등이 나올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시장에서는 항상 관심이고 이슈가 될 텐데 어제는 차화정 종목들이 워낙 낙폭이 심했고 또 일부 투신권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한 반등을 줬지만 오늘 일부 프로그램 매도 물량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춤거릴 때 다시 또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재반등이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당분간 시장의 박스권이나 어떤 기술적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에서는 당분간 이런 시속 게임들이 아마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낙폭 과대라는 어떤 메리트는 가지고는 있지만 또 글로벌 경기 상황 자체가 아직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시세의 어떤 연속성을 보여주기는 힘들 걸로 보이고요. 결국은 어떤 단기적인 자금들이 이동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안정화될 때에는 이런 내수 관련 방어주 경기 방어주 위주의 어떤 그 수급 세력들이 일단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때,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이 차화정 관련된 종목들의 낙폭 과대 메리트가 또 느낄 때에는 이쪽에 저가 메리트가 들어오는 그런 시속 게임이 당분간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의 트레이딩은 가능한데 사실 단기 트레이딩에 능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응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가 메리트가 있는 낙폭과대주, 차화정 관련된 종목들을 급락시에 매수하는 관점은 맞되 길게 보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차익 실현하는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수 업종도 결국은 뭐 시장 자체의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크게 시세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업종이나 어느 종목들이 크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짧은 구간에서의 어떤 단기 반등의 어떤 성격으로 봐야지 이게 시장을 주도할 만한 그런 업종이 좀 나왔다라고 보기는 아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속 게임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아시죠? 엇박자 타면은 안 한만 못합니다. 자, 그러면 대응 전략도 전망 세워볼 텐데요. 다음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네요. 잭슨홀 이벤트가 긍정적으로 끝나면 코스피 반등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말이에요.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답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레인지 등락과 지금 뭐 1700선에서의 뭐 단기 지지력은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이미 지금 뭐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죠.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만큼 바로바로 만약에 뭐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이든 모든 게 나왔다고 바로바로 반등을 할지 여부, 그렇지 않을지 이런 것들은 시장 심리에 그 당시에 시장 심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논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조금 멀리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8월 2일날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우리가 그 증시가 급락했던 모멘텀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월달 ISM 제조업 지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들을 트리거로 삼아서 지수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9월 1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또다시 이제 8월 달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제조업 지수라던가 주요 경제 지표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나올지 특히나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기 더블딥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언급된 이유이기 때문에 8월 달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수목 주임님, 이게 좀 눈높이는 좀 낮아진 것 같은데, 네. 뭐 계속 뭐 걱정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하반기에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봤던 그 기본은 그런 거였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노릴 거고 그러기 위해서 뭔가 히든 카드를 갖고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지금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자꾸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굉장히 또 안티가 많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이제 미국의 정부가 아니라 정말 직접 돈을 만지는 이 전략가들이 조금 더 굉장히 독하게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26일 날 이제 잭슨홀에서 무언가 나올까?
만약에 안 나오면 또 실망 매물이 나올 거고 만약에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증시는 기대감을 먹고 살지만 어느 때보다도 현실 감각 조금 더 독하게 이를 좀 악물고 독한 감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앞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외국인들의 선물을 못 봤는데 오늘은 이제 현물을 매수를 조금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니까요, 이 외인들은 우리가 옵션 만기일쯤에 대해서 변동성을 확보시키는 게 아니라요, 매월 말 정도에 우리가 기간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멘트를 하는 동안에 외인들이 마지막 주에 굉장히 많이 이 변동성을 움직이다 보니까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에 좀 관심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박영측 팀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주실까요? 예, 일맥상통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의 어떤 방향성 자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고요. 다만 기술적으로는 1,70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단기적인 어떤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일단 시장이 조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의 어떤 기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제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이제는 한번 꺾였기 때문에 이게 다시 원상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시간적인 과정 그리고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중간 지대가 좀 필요한데 지금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그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거칠 때까지는 약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과매도 구간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우리 투자자들이 얼만큼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이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 여부를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일단 9월달 이후에 보통 이제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고 나 이후에 보통 2, 3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과정, 조정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월달이 다 지나고 9월달 선물옵션 만기일 이후에 우리가 한 9월 중순이나 한 10월달 지나가서 일단 우리가 3분기 실적에 대한 물론 많은 추정치나 전망치가 낮춰졌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기 전까지는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최근은 단기적인 어떤 대응이나 지금 크게 대형주에 많이 몰려 계신 분들은 이제 주식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좀 대응을 해달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영식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우방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순봉님께서 발길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